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북입니다. 1억 프로젝트 3편이에요.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2시 반입니다.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제가 올해 말까지 글쓰기 강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말미에요, 1억 벌기 프로젝트에서 현재의 달성률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짧게 공유를 해보자면 일단 전체 일정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전체 일정을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7월에 펀딩 소식 기존 수강생분들에게 알리기, 8월에 정식 펀딩 얼리버드 알리기, 9월, 10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앞으로 컨텐츠 제작을 어떤 일정으로 해나갈지 적어놨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1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행을 해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7월 펀딩 소식을 제가 자료와 독서법 기존 수강생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펀딩을 받았었는데 현재 1,500만원 정도 1억 벌기 프로젝트에서 15% 정도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 말 전까지는 충분히 1억 벌기 프로젝트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강의로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까지 저는요, 이 새벽 시간까지 무슨 검토 과정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읽었던 글쓰기 관련 책들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뭔가 깨끗해 보이겠지만 여기 책상을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온갖 책들이 막 널려 있고요. 아무튼 제가 한 5번 이상씩 읽었던 책들도 있고 한 번 정도만 읽었던 책들도 있고, 예전부터 읽으면서 관련 내용들을 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두기도 했었는데, 저의 자료와 그리고 책 속의 내용들을 좀 비교 검토를 해보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글쓰기 강의의 질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새벽까지 이러고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약간 좀 힘들다,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울컥울컥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참고 열심히 해야죠. 저를 믿고 또 강의를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좀 머리를 식힐 겸 여러분들과 잠시 수다를 떨려고 했었어요. 어떤 수다를 떨 거냐,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독서 이야기,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수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글쓰기 강의 준비를 하면서 글쓰기 관련 책들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글쓰기 관련 책들은 그동안 좀 너무 오랫동안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동안 글쓰기 관련 책들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을까? 분명 중간중간 좋았던 책들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안에 있던 어떤 욕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랫동안 글쓰기 강의를 만들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강의로 전환시키고 싶다라는 이런 갈망을 계속 품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글쓰기 책들은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의 욕심인가 봅니다. 제 이득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혼자 쥐고 안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머릿속으로 주문을 계속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마음속 욕심은 컨트롤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을 제가 이번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 자신을 계속해서 깨부시면서 성장해 나가자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 강의 펀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공개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좋은 책들을 뽑아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카메라 받침대로 쓰고 있는 책들이 방금 전에 제가 후다닥 10권을 이렇게 뽑아온 책들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책, 저의 인생책 중에 인생책입니다.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아니, 글쓰기 관련 책 추천해준다고 한다더니 갑자기 무슨 또 독서의 즐거움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처음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 이 책 덕분에 독서와 글쓰기는 하나구나, 글쓰기를 하면서 독서를 해야 하고 글쓰기를 하려면 독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준 책입니다.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만요, 그 독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독서하는 법이거든요. 이 안에서 알려주는 게. 그래서 독서를 좋아하시고 독서를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책은요, 짜잔! 하버드 글쓰기 강의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진짜 유튜브 초창기에도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글쓰기에 대한 어떤 저의 두려움을 끊어버리게 해준 책입니다. 프리라이팅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요, 내 비판적인 사고의식을 꺼버리고 글과 노트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글쓰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재료 수집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도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책도 명작 중에 명작이죠.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정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글을 어떻게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에 좋을 법한 그런 글을 쓰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본질을 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뼛속에 있는 것,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글을 쓰는 사람에게 글에 담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글을 쓰려다 보면 뭔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을 자꾸 갈망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정말 작가들의 필독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짜잔! 한국의 글쟁이들이라는 책인데요, 18명의 한국 작가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 제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도움받았던 건 진짜 작가들이 어떻게 글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작품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특히나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동질감도 들었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운 책입니다. 그리고 또 각 작가들만의 어떤 글을 쓰는 패턴이라든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점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책이 좋았던 게, 보통 우리가 작가라고 하면 문학 작가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계발서 작가를 생각을 한다든지 약간은 좀 대중적인 작가들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만화 작가도 나오고 미술 관련 작가님도 나오고 건축 관련 작가님도 나오고, 이렇게 약간은 비주류에 속하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도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가를 꿈으로 삼고 있다면, 혹은 작가의 삶에 대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 책입니다. 짜잔! 글쓰기와 책쓰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본 지도 정말 꽤 된 것 같은데 글쓰기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도, 특히나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게 글이란 것이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는지를 정말 쉽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편의 글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게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정말 잘 알려줘요. 제가 뒤에다가 여기 이렇게 2020년 5월 29일에 일독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둔 게 있는데, 책쓰기, 글쓰기 궁금증을 완벽히 해소시켜준 책, 두고두고 참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도움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갓 글쓰기에 대해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 책입니다. 짜잔! 작가의 문장 수업.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글쓰기 책에서 쉽게 만나보지 못했던 작가만의 창의적인 발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큰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특히 어떤 영화의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글이 영화처럼 잘 스며드는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리듬감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을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게, 보통 우리가 기승전결 구조로 글을 써야 된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쓰면 되게 지루한 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같은 경우 스토리의 흡입력이 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기승전결로 쓰면 되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 약간 좀 지적인 글들을 쓸 때는 스토리의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전승결로 써야 된다. 뭔가 기승전결처럼 뭔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기로 들어왔다가 바로 전환이 나와서 독자들을 끌어당겨야 뭔가 흡입하는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약간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어서 글쓰기 형식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좀 탈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책은요, 또 저의 인생책이 나왔습니다. 짜잔!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이 책은요,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자료와 독서법뿐만 아니라 글쓰기 강의에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핵심 개념을 전수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 책만 잘 읽어보셔도 책값이 아깝지 않다, 그냥 두고두고 읽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지식인인 다산 선생의 지식 경영 방법이 여기에 그냥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식 경영 방법은 제가 이전에 자료와 독서법이, 과거에 다산 선생은 그냥 일반 종이를 가지고 그걸 진행을 하셨지만 저는 그냥 그걸 디지털로 옮겨놨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서 강의를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현대에 맞게 이렇게 전환을 시킨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다산 선생의 이 지식 경영법을 꼭 배워보시면 좋겠고, 그 지식 경영 방법이 그냥 글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책도요, 같은 개념이에요. 짜잔! 제텔 카스텐. 이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의 서양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념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와 독서법에서도 담았었고,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 글쓰기 강의에서도 담을 개념이 뭐냐 하면, 독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글쓰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목표로 정해놓고 다른 것들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평소에 일상생활을 그 시스템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다 보면 독서가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고 한 편의 글이 자연스럽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지식 공정 자체를 이렇게 구현하는 걸 제가 앞으로의 강의에도 담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그 개념들이 이 두 권 책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1독, 2독, 3독, 4독, 5독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가처럼 써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좋았던 건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들의 좋은 글들을 뽑아와서 그 글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글의 앞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글의 중간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글의 마무리는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뽑아와서 그걸 잘 안내해주고 있어서요. 제가 특히 좋은 책을 선별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 작가의 얼마만큼의 연구 과정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좀 유심히 보는 편이고, 거기에 많은 시간이 투자된 만큼 좋은 책이 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을 확확 받을 수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0권의 책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 권이 빠진 것 같아요. 그쵸? 한 권이 빠진 것 같아요. 소개를 해야 될 책이 왜 저기에 방금 한 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번이 마지막 책인 것 같아요. 짜잔! 10번째 책입니다. 논증의 탄생. 인생책 오브 인생책입니다. 예전에 저는 논증이 도대체 뭔지 뭔가 어렵기만 하고 이 단어 자체도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글을 쓰면 되지 뭐 논증 뭐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전부 다 논증의 과정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일상의 대화도 잘하고 싶다면, 그리고 치밀한 글쓰기까지 잘하고 싶고, 그리고 꼭 치밀하진 않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쓰는 글쓰기조차도 이 책 속에서 안내해주는 좋은 논증 방법을 배워놓으면요, 논증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책 속에 있는 논증 구조를 배우면 다른 책을 독서를 할 때도 그냥 논증 구조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게 자주 이렇게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논증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논증의 탄생, 정말 두꺼운 책인데 그냥 옆에서 참고서처럼 두고두고 읽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런 책, 정말 잘 쓰여진 책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10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10권이면 저의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충분히 글쓰기에 대한 좋은 방법들을 다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저만의 색깔로 좋은 강의를 만들려고 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실망하시지 않는 최고의 강의를 또 준비해 볼 거예요. 오늘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우고님들 독서하는 삶, 글을 쓰는 삶, 지적으로 성장하는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